국내 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정신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 3대 특검이 모두 열심히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압수수색, 그동안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자 노력했던 주범에 가까운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압수수색 융단폭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임세훈 소장님, 네. 오늘 윤석열, 네. 그리고 임종득 국회의원, 네. 국정원장이었던 조태용 등등등 압수수색이 아주 불길을 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특검이 경쟁하듯이 이제 뭐 압수수색도 하고 신변 확보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좀 늦었죠.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죠. 네. 어쨌든 특검이 지금 이제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사실은 진작 다 휴대전화고 뭐고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이제라도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보니까 일단 윤석열 그 아크로비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전이죠. 오후 12시 16분에 종료가 됐고 이제 압수수색 목록을 윤석열 측에 이제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이제 개인 폰이죠. 사실 거기 가서 뭐 고양이 집 가져올 건 아니잖아요. 네. 캣타워랑 뭐 이런 거, 네. 그 무슨 편백나무 욕조 가져올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이 휴대전화의 그 모든 개인 정보나 뭐 통화 내역이나 통화 목록까지 아니면 녹취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일단은 이 전화를 압수수색을 이제 했다고 하고요. 그 전에 공수처에서는 휴대전화에서 전화했던 기록만 갖고 있었는데 네. 실제 윤석열 개인 폰을 이번에 획득한 거는 이번에 이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 전에 사실상 이런 내란과 그 전에 있었던 온갖 비리들에 모여있던 그 폰이 이 폰이 맞을까?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쵸? 김건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왜 폰 뺏긴 게 싹 그쵸. 일부러 뺏겨 준 거죠. 네. 3일 전에 바뀐 폰을 뺏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들은 뭐 휴대전화도 비밀번호 20자리 넘게 맨날 하기도 네, 하고 전화가 뭐 일단 한가위 다 집어 던진 다음 다 새 폰 제출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폰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술에 의해서 포렌식 잘하면 또 이렇게 통신 기록 같은 거 해보면 또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좀 걱정은 됩니다. 아마 이제 폰하고 그다음에 뭐 구글의 타임라인, 네. 위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예. CCTV에 이제 안가에 있었던 CCTV 뭐 또 한남동 쪽 거 등등등을 다 종합적으로 맞추고 깨고 물론 네. 시간이 촉박하지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가로 세로 C줄 날줄이 맞춰질 수도 있겠다. 임종득 의원 압수수색은 어떻게 봤습니까? 뭐 갑자기 좀 전 아까 이제 네.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이 웹발신으로 해가지고 긴급하게 국회의원회관 909호인가로 그 앞으로 모여라 네. 하고 이제 긴급 메시지를 발신해서 누가 보내주더라고요. 네. 아니 그 모여가지고 뭐 압수수색 막을 거예요 몸으로? 뭐 그러려고 모이는 건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 우려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들 모이게 하는 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네. 아주 몇 년 전인가요? 아주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마치 오늘을 대비한 듯이 그때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그 의원들이 다 서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60몇 명이. 서명을 했던 것에 대한 이제 후과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그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네요. 네. 네. 최혜병 특검 그리고 기타 지금 내란 특검에서 동시다발로 막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있어서 정신들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작하자마자 7,000분 넘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마 여러 가지 급박한 사항들이 있어서 뉴스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최은순 일가 압수수색해야 맞는 거지. 그렇죠. 최은순 일가 압수수색을 먼저 해야죠. 그리고 그 김예성 씨 집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등등 영장에 대해서 계속 법원에서 반려하는 것도 잠시 후에 한번 왜 그런지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정신없이 지금 달려오시는데 탄탄TV 김종욱 박사님 지금 동시다발로 정신없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을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아니 성과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왜냐하면 지들이 한 일이 있는데 네. 지들이 한 일을 갖다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좀 국민의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특검 3개 통과됐으면 예견된 거 아닙니까? 네. 자기들이 한 일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단순한 예를 들면 자범 사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는 내란 사건이고 그렇죠. 하나는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일개 사인이 국정을 농단해서 자기 이익들을 얼마나 얻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고 네. 순직해병 사건은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온 장병이 소위 잘못된 지시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고 그 사건을 다시 또 뒤엎으려고 네. 권력이 작동을 했고
근데 그 권력이 일반 권력이 아니라 대통령과 용산 권력이 작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건 세 개 모두가 희대의 사건이다. 예. 당연히 그러면 그 사건은 철저하게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인지수사 다 해가지고 예. 탈탈 밝혀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들이 해놓은 것만큼 자업자득이다라고 그리고 저부터 국민의힘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자기들이 뭐 잘했다고 자기들은 뭐 관련이 없는 것처럼 혁신위원장이라고 새로 뽑힌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란에 자기 당에서 그 누구도 12월 3일 그 사전에 내란을 알지 못했고 자기들도 피해자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혁신을 합니까? 아니 자기들이 몰랐다고요? 아무도 몰랐다고. 그럼 왜 그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면 해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제를 당사에서 할 수 있나요? 아니 어디서 당사가 가지고 자기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럼 당연히 국회로 가야지. 국회로 누가 못 가게 했습니까? 추경호가 못 가게 했던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예를 들면 저항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국회의원들 하나라도 야 이게 뭔 짓이야. 빨리 국회로 가야지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머릿수 세는 사람들도 맞아요. 있었고. 예, 누군지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겠죠. 새빨간 거짓말로 느껴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그래서 107명인가가 네. 그 탄핵 107명 아니죠. 어쨌든 그 표결에 참여 안 한 분들도 고발은 했습니다. 해놨었습니다. 그 내란의 공범으로 고발을 해놨었고요. 추경호 얘기가 좀 이제 좀 새는 얘기 같지만 사실 네. 연관이 된 것이 추경호가 전화로 사실 이렇게 회방을 놓은 거 아니에요? 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그렇죠. 시켜가지고 저는 추경호도 아예 내란이 그러니까 비상계엄 있기 전부터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이 됩니다. 그날 낮의 행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시내 쪽에 이발을 하러 이발하고, 가서 네. 거기서 이제 한남동 관저로 갔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합리적 의심들이 드는 게 그날 사전에 모든 걸 알고 지시를 받고 이리저리 이제 사람들을 의원들을 옮기게 했다, 못 들어가게 했다 이런 거고 비합헌 2분 40초. 저랑 한번 2분 40초 통화해 보세요. 통화 록을 그 A4 종이로 이렇게 네. 뽑으면 네. 못해도 20장 가까이 됩니다. 2분 40초가. 아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진짜 생각보다. 2분 40초 통화하기 어려운 게요. 뭐 다들 이제 그 배우자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배우자랑 통화 40초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용건만 하고 끊잖아요, 보통. 근데 2분 40초 하려면 한참 뭐 내가 용건에 대해서 엄청 설명도 하고 얘기도 해야 되는 긴 시간이고 그래서 추경호도 2분 40초 통화했고 또 나경원도 갑자기 나경원하고 통화했잖아요. 40초 했죠. 예. 40초 동안도 한번 통화해 보세요. 네. 할 말 다 하고도 할 남아요. 말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둘도 굉장히 저는 확신범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둘도 나경원, 추경호도 조만간 압수수색이든 뭐 영장 청구든 전 받을 날 머지 네.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솔바님께서 불체포 특권 누리지 않겠다라고 서명한 사람 67명이다라고 돼 있고 불쏘시개님께서 김충식도 압수수색 추천한다. 건진도 압수수색해라. 김동그리님, 솔바님, 김충식도 압수수색.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우정 뭐 등등 지금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을 멍들게 한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동시다발로 여러 개를 하고 있는 중에 곧 핵심부로 또 더 압수수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만여 분이 지금 뜨겁게 압수수색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김건희 씨 아닌가요? 그렇죠. 네. 사실은 네.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미 이루어진 것도 이제 형식상 한 게 네. 있는데 네.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특히나 서정욱 변호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집에 안 있고 고바나에 가 있다 그랬죠. 예, 회사에 가 있다고 있잖아요. 네, 1층이긴 네. 하지만 그러니까 양쪽을 다 동시다발로 네. 해야 됩니다. 전부 다 탈탈탈 뒤져야 됩니다. 뭐 네. 이미 증거 숨길 건 다 해놨겠죠. 뭐 많이 숨겼겠죠. 예, 네. 예. 해놨겠지만 김건희가 가장 수계라고 저는 보여지기 네, 때문에 네. 빨리 해야 됩니다. 귀로 들었는데 오늘 윤석열 집 압수수색했다라는 기사가 없었나요? 아니 아까 오늘 했어요. 했어요. 했죠. 예. 근데 아까, 윤석열 폰만 잘하겠죠. 가져갔대요. 윤석열 폰만. 예. 그래서 뭐 개인 폰하고 이런 걸 건졌는데 그 폰에 이제 내용물이 있을지는 그거는 퀘스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많이 숨겨놨겠죠. 그냥 증거인멸,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수분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는 거였으니까. 이미 이제 증거인멸의 가장 단초가 됐던 게 기자회견하면서 폰을 바꾸겠다. 사람들하고 사적 통화를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는 듯이 네. 마치 남들을 배려해서 우리가 폰을 바꾸는 듯이 100% 증거인멸을 위해서 억지로 바꾼 거죠. 네, 그다음에 또 비하폰도 삭제하라고 지시를 한 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주기현 판사의 그 말도 안 되는 판단과 그다음에 심우정의 그 말도 안 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더 엄청난 증거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 진술이 있죠. 네. 저는 토설이 중요하다. 이제 토설의 시간이다. 적어도 본인들이 잘못한 거 다 알 거 아닙니까? 내단에 개입했으면. 그리고 거기에 복무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복무했다라고 하는 건 헌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그렇죠. 동참한 거라면 예. 이제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토설해라. 밖으로 예. 내놔라. 그것만이 제가 볼 땐 그나마 우리가 감경할 수 있는 사안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치 혀로 이제 서로 지금 토해내기 바쁘고 왜? 진짜 토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고양이 집사 뭐 11마리 이상 키우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진짜 집사가 등장했습니다. 김예성 신한저축은행 밑에 그 당시에 이제 잔고 위조 네. 349억 원 잔고 위조의 주범이다 해서 이제 한참 문제가 됐었는데 또 뭐 진술을 하면서 네. 실토를 해서 지은순 씨 1년 받을 때 이 사람 5개월 받고 집행유예 받았다. 맞아요. 뭐 네. 이렇게 이제 쭉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예성 씨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그때 잔고 조작했을 때 이제 알았죠. 그 네. 당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진짜 간도 크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340억 가까운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고 그걸 실제로 법원에까지 제출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땡이가 진짜 부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간땡이가 소위 말하는 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뒤에 엄청난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래도 내가 처벌 안 받을 것이라는 그냥 아주 막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예성 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다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네네. 뭐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뭐 92억 정도가 지금 빈 것이 사실상 지금 김건희한테 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베트남에는 가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네. 아마도 조만간 소환이 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뭐 네, 협조하겠다라고 오겠다고 하고. 인터뷰는 했는데 네, 네.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동안 김건희의 행적과 행태를 보면 사적인 인연으로 맞물리지 않는 사람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의전비서관 했었던 김승희 씨라는 사람, 고려대학교 아마 미디어 신방 대학원 뭐 그쪽 사람이었죠, 같이.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 많이 나온 21g 역시나 그 국민대학교 대학원이었죠. 네, 네. 김예성 씨 그리고 그 당시 2010년도에 이제 EMBA 네, 서울대학교 네. 이제 최고위 과정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 아마 1년짜리 코스였을 거예요, 제 네, 기억에. 네. 왜 제가 잘 기억하느냐? 이때 요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직후에 저랑 대거 함께 또 다른 최고위 과정을 듣게 됐습니다. 경영자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관련자들의 대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제가 기업에 소속돼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고 실제 이들이 그때 어떤 걸로 문제가 됐고 어떤 사람들을 줄을 타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했고 했던 과정의 상당수를 이제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마이카라고 하는 도이치와도 관련이 있죠. 중고차 파이낸싱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들이 제가 기억하기에 수입 타이어 뭐 이런 걸 판매하는 어떤 회사로 했던 것도 그 당시에 제가 얼핏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지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러면서 소위 이제 하나의 이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돈과 어떤 일과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이제 거기에 권력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는 즉 수사를 받다가 수사를 하는 측과 친해지는 이제 이런 관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2012년도 결혼했죠. 그 당시 그때는 아마 중수 이과장 그리고 그 당시에 중수 1과장이 있었고 중수 1과장한테 수사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어떤 대학원 동문 이런 걸로 같이 또 가까워지는 이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이 권력이라는 게 잘못된 일로 해서 그걸로 인연을 맺고 오히려 그 흠을 잡아서 거꾸로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시 그 가두리에 가둬놓고 또 악용하는 어떤 이런 행태들 지금까지도 반복되는 행태들이었어요. 지금 상당수의 범죄자들이. 그리고 비마이카라는 게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IMS 모빌리티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모빌리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을 보시면 저축은행 있었죠. 증권사 있습니다. 이름대면 금방 아는 B자로 시작하는 증권사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들이 카카오 모빌리티랑도 같이 연계돼서 했습니다. 투자자에 있죠. 180억 투자한 그 리스트를 보시면 화려합니다. 정부의 국책은행부터 시작해서 민간 사기업 큰 은행부터 또 조그만 뭐 증권사 그리고 이런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 그런데 그때 당시 카카오 대주주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문제로 계속해서 문제 있었죠. 감옥에 네. 왔다 갔다 하고 할 그런 시점들이죠. 그런 전후죠. 그렇게 보면 약점 잡아서 뭐를 하고 더 거슬러 가면 16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자코메티전, 그 다음에 마크 로스코전 이런 것들 세계적인 작품전을 하면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후원을 돈으로 받는 게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후원이 있습니다. 티켓을 얼마치 어디까지 샀는지 알지 못합니다. 티켓을 왕창 사주고 기업들이 그거를 일종의 사회공헌이다 뭐다 해서 뿌립니다. 그건 알지 못합니다. 여러 의혹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 한복판에 있었던 김건희 그리고 그 집사 김재성 씨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이렇게 알고 기억하고 다만 여러 가지를 말을 참고 지켜보고 특검의 수사를 지켜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조심해야겠는데 너무 잘하시니까 이거 말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다. 제가 기업 그 당시 출신으로서 네. 소위 이제 대기업 오너들 그리고 창업자 모임에 소위 말하는 멤버십 체어 총무죠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아마 제일 오래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웬만큼의 이런 기업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솔직히 많이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명심하고 특검이 정말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진짜 근데 보니까 김건희 씨의 그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을 다루고 자기의 입맛대로 혹은 자기의 이득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김예성 씨도 뭐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도 어쨌든 어머님 그 최은순 씨 장모 그 막 위조도 해주고 별다른 시덥잖은 일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심지어 저는 되게 놀란 게 이 김예성 씨가 김건희 씨 대학원 그때 EMBA 같이 다닐 때 숙제도 해줬다고 합니다. 숙제. 그러니까 숙제를 해줬던 인연으로 이제 그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해요. 근데 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제 국민대에 박사학위건 아마 그 취소가 될 거로 알려져 있죠. 그 논문도 당시에도 대필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니라 누군가가 써줬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분도 사실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분도 나중에 어떠한 그 개인적인 사적 이득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영상에도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잖아요. 네. 그 예전에 여기 무슨 국회에 나와서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한번 국회 답변했는데 그 여기도 뭐 아빠 화이팅인가 이렇게 써 있는 그 분이 김건희 씨 논문 대신 써준 사람이다라고 이제 특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도 저는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서 한 명 한 명 차곡차곡 가다 보면 이분도 저는 수사 대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김건희 씨는 여러모로 내가 그렇게 어려운 논문도 누가 써준 사람도 있고 뭐 경력도 조작해준 사람도 있고 잔고 조작해준 사람도 있고 숙제까지 해준 사람도 있는 정말 대단한 능력자다. 그래서 혀가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혀를 내두를 지경이에요. 대단하습니다. 이쪽에서는 토설을 하고 여기서 혀가 놀라고 네. 오늘 혀가 바쁘네요. 저는 네. 제가 오늘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두 분 다 김건희 전문가들이신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걸 잘 모르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IMS 모빌리티라고 하는 데가 자산이 556억 원인데 보니까 부채가 1,414억. 네.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 된 회사잖아요. 자본 잠식이 전액 자본 잠식에다가 지금 원래 자산 빼기 부채가 이제 그러니까요. 순자산이니까. 그러니까요. 순자산이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0억 이상이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회사 얼떠보지도 않죠. 청산 절차로 가야 되는 네. 그 기업인데. 손익도 뭐 300몇 억 이상 적자가 쌓여 있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다 184억 원이 투자가 됐다? 그럼 이걸 어떻게 투자했을까?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 저 당연히 안 하죠. 거기에다가 구주까지 매입을 했죠. 46억에 그러니까요. 대주주의 주식을 매입을 했죠. 그런 짓은 절대로 안 하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분다면 신주 상증자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뒷배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투자한 사람들은 뒷배 때문에 투자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연하겠죠. 거고 그다음에 김혜성이라는 사람이 신한저축은행 임원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모 최은순 잔고 위조 증명서 만들어주고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이 신한저축은행 사장이라는 사람은 또한 300여 원대 대출을 해주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몸을 다 대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이것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나쁜 짓을 공모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 뒤에 나온 내용들은 권력이 무서워서 망할 회사한테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전 이건 적어도 김건희가 아니고는 이 사건을 설명할 방법은 없다. 그 박은정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그림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검색해서 박은정 페이스북에 쓴 글과 그림을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개요
그리고 지금 왜 그러면 이들이 이 대출과 잔고 위조까지 하면서 또 그 사람이 그러면 잔고 위조에서 걸렸으면 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종의 이너서클 멤버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가. 2011년, 12년쯤에 그 그룹이 검찰에 특히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검색해 보시면. 그렇다고 보면 권력을 사유화하는 윤석열, 김건희의 속성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그렇죠. 부분이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이 윤석열 집권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실망도 아니지 그냥 너무 분노했던 지점이 이들은 최소한의 공명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사 구분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삶 자체가 공사 구분이 없이 불법과 무슨 초법을 왔다 갔다 해서 살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본인들의 사적 욕망과 이익을 다 채웠던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찰총장 시절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 권력이 높아질수록 아예 이 영역이 아예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게 제가 가장 분노했던 지점이고 이런 데서 따박따박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 권력을 오히려 조심스럽게 이 권한을 주어진 만큼 책임감을 더 깊게 갖고 더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는 그 담을 더 뛰어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돼서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김예성 씨 뭐 집사라고 하는 이 IMS뿐만이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와서 보도가 되고 특검이 밝혀지는 게 지금 요 정도 나오는 거죠. 아마 뭐 교수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 밑에 숨겨진 거는 훨씬 많을 거다. 오히려 정말 고구마 뿌리가 막 엮여 있듯이 그냥 다발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것은 특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우리 국민이 어느 순간 알 날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 대통령 하루 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열이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인간들이. 근데 이게 말씀하신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재밌다고 하면 좀 이상하다 좀.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분식회계랑 콜 몰아주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카카오 모빌리티가 돈을 갖다 투자했을까? 그러니까 추정해 보면 그러면 소위 이 투자 하나를 받기 위해서 움직인 게 뭡니까? 금감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재벌들이 벌벌벌 떠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들 거의 예를 들면 고개 숙이고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인데 단지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공적 기관 그 거대한 기관들이 다 움직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 국가가 아닌 거죠. 정부가 아닌 거죠. 그냥 사적인 수단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이 다 작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일가의 일종의 그 패밀리 비즈니스의 동원이 된 셈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화나는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죽어라. 그 자영업자들 지금 100만 개 날라가고 그 빚내 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조금 있으면 희망이 있겠지 생각을 해서 버티자. 그리고 지금 민생회복 지원금 나온다니까 접으려고 했던 거 아니다. 조금 버티자. 이런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뭐 이분들은 세금을 뭐 낼 수는 없는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세금을 내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무도 권한이 없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가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저는 진짜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고통받았던 이 공분이라고 하는 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카카오에 이제 오너 리스크가 있었죠. 그게 한두 번 있던 게 아니죠. 지금 쭉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카카오 모빌리티의 상장 과정 등등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식에 대한 문제 뭐 등등등등 결국 상장은 되지 지금도 아마 안 돼 있을 건데. 그런데 거슬러가 보면 김건희와 카카오에 또 악연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위조 문서 위조해 보시면 무슨 인터넷 무슨 협회였죠 그게 거기에 무슨 홍보이사인가 뭘로 이제 그 일종의 학력 경력을 위조할 때 이제 그게 오픈이 됐습니다. 실제로 사진도 그 당시 김범수 의장이랑 찍은 것도 있죠. 네, 그때 이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그 협회 회장을 했죠. 그런데 기자들이 물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을 협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거기서 괘씸죄로 완전히 찍혀버린 거죠. 카카오 입장에서. 들어갔다 나온 거. 그래서 아마 이건 뭐 죄 때문에 들어갔다고 보고 그런 연속선상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를 일종의 악용해서 푸시가 될 수 있었겠죠. 이제까지 권력형 비리를 보면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잊어먹는 것 같지만 그대로 다 기억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뜨겁게 13,000명 이상이 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아까 슈퍼챗 누가 지나갔는데 제가 못 읽어드려 죄송합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른 분들에 대한 논쟁을 하고 계시네요. 이 방송과 관련 없는 분들에 대한 논쟁. 슈퍼챗이 네.
제가 이제 봤는데 네네. 이분이 이제 성함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이분이 저희 임세은 식당 구독자 분이신데요. 오, 네. 이분이 와 임세은이다. 신용한 화이팅, 김종욱 화이팅, 이재명 만세, 임세은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임세은 소장님 덕분에 슈퍼챗이 픽스로 왔군요. 김병철님이시네요, 김병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찾았습니다. 안진거 시즌 2가 되시는 아니, 거네. 아니 저희 채널 구독자이시죠. 자, 김예성 씨가 들어와서 조사받겠다라고 네. 갑자기 우호적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네.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최은순 씨랑 법정에서 서로 입장을 다르게 진술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틀어졌다. 그 뒤로 연락도 안 된다. 내쳐졌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 정황 출국할 때 출국한 게 4월 4일 탄핵 이후란 네. 말이에요. 그 직후란 말이에요. 네. 등등을 보면 진짜 틀어져서 간 것 같진 않아요.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와서 조사 받을까요? 아니면 계속 도망 다닐까요? 도망 갈 수도 없고 왜냐면 가족들이 또 이제 자녀가 제주도에서 굉장히 이렇게 비싼 학교도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도망갈 수 있겠어요? 다 인터폴이라는 게 있고 또 아예 여권까지 무효화가 됐기 때문에 뭐 이동도 불가능한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김예성 씨의 선택은 하나죠. 김건희를 버리는 것 말고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92억이 빈다고 하잖아요. 그 네. 아까 그 비용 중에서 IMS 투자한 거 보면은 그럼 이 92억의 출처가 지금 묘연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도와 특검에서 의심하는 것은 이게 차명으로 김건희한테 92억이 갔을 거다라고 강한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럼 김예성 씨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나와서 나는 김건희가 시켜서 한 거다. 나한테는 이득이 전혀 없다. 난 무조건 김건희가 했다라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지금은 그 내란숙의 피해자 윤석열도 감옥 갔고 김건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김건희도 이제 곧 남편 따라 갈 날이 멀지 않았고 네. 하다 보면 본인의 선택은 명확한 것이죠. 내가 살려면 당연히 진실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서로 합의돼서 서로 침묵하면 이게 지켜지겠지만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빨리빨리 또 소위 난파선에서 나오는 사람이 임자고 그게 지능순이기 때문에 저는 김예성 씨도 빨리 와서 진실을 빨리 얘기하고 최대한 김건희 씨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일 거다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똑같이 예상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요 며칠 전에 그 윤석열 수많은 이제 그 가담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빛의 속도로 싹 얼굴을 돌려서 다 이제 술술 불기 시작하잖아요. 이유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거기에 이제 이미 구속까지 돼버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의존하거나 무슨 뭐라도 기대하거나 겁을 먹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나라도 살고 보자 하면서 이제 술술 지금 불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거 윤석열이 어젠가 그제 술술 불었잖아요. 고립무원이다. 네네. 전화도 안 되더라. 네. 이런 정도 얘기할 정도면 가장 빠르게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내란 범죄입니다. 네. 내란 범죄에 동조를 하게 되면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네. 형을 다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감경 그 죄를 갖다가 감하려고 하면 그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적어도 윤석열과 관계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도 김혜성 왜 글로 나가라고 얘기했겠어요? 네. 나가라고 얘기하기는 왜 나갔겠어요? 나가라고 얘기했으니까 나갔겠지. 예, 그리고 예, 본인이 예. SBS 보도에 의하면 나가라고 한 당시에 뭐라 그랬어? 야, 나 한국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럼 한국에서 살 수 없었다고 지인들한테 얘기했다는 건 그 범죄가 엄청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범죄가 어떤 거냐? 여기 나온 카카오 모빌리티 HS 효성, 한국증권금융 등이 투자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알아서 제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와서 했겠습니까? 본인이 당연히 누구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와서 본인은 뭘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부는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국내 언론과 통화, 아마 YTN하고 통화한 것 같은데 돌아오겠다고 얘기해놓고 뭐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데로 튀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가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뭐 지금 용역비 같은 경우도 92억 원이면 용역비 다 아시지만 네. 이거 예를 들면 돈 빼기 제일 쉬운 그렇죠. 비용 처리 항목으로 보면 항목 가장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떤 적정한 가치에 대한 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게 다 횡령 이런 게 다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 범죄 행위 같은 게 큰 거잖아요. 그냥 들어갔다 금방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뭐 들어오게 되면 다 이걸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는 본인이 판단해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주변의 얘기도 이 범죄 행위가 작은 범죄가 아니기 네.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들어와서 사실을 밝히는 게
제가 볼 때는 김혜성 씨가 해야 돼. 아마 밝힐 거라고 저는 그럼요. 뭐 그렇게 봅니다. 집사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네. 죄가 중할 수도 있지만 또 엄청나게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한다면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법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신 면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생각이 이제 듭니다. 뭐 저 윤석열 건에서 김성훈이나 이런 사람들 술술 부는 거 봤고 심지어 여인영 뭐 다른 장군들 부는 것도 봤고 그러니 이제 소위 세간에서 밀어빵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한테 확 밀어서 그냥 저 사람이 시켰어요. 이걸로 이제 갈 거라고 보는데 자 이렇게 이제 사면 초과에 놓인 윤석열 이미 이제 3평 남짓한 독방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랬는데 어제 재판에도 안 나왔고 네. 그때는 이제 저거였죠. 건강상의 이유다. 건강이 이상할 수밖에요. 에어컨을 쏘이다 못 쏘이고 지금 그 더위에 지금 술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이제 특검 제가 아침 방송에서 안 나갈 거다. 네. 다른 핑계로 버틴 거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불출석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뭔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단 핑계로 또 이제 뭐 국군 수도병이나 이런 데 가려는 꼼수 아닐까 싶어요. 수도병원에 보내줄 이유가 있어요? 범죄자에 구속된 사람? 아프다고 하면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네. 여기 전직 대통령 뭐 이런 예우 뭐 이런 게 있어서 아직 범죄자이긴 하지만 네. 확정범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핑계를 대려는 하나의 꼼수가 하나 있을 거라고 휠체어 보고요. 신공? 예, 휠체어 이제 김건희 씨가 빌려주면 되겠네요. 예. 전 첫 번째는 그 꼼수 안 나갈라는 핑계로 아프다고 해서 좀 시원한 병원으로 가려는 꼼수가 하나 있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어깃장 부리는 겁니다. 이제 막 어차피 이제 이 판 저 판 이제 될 대로 되라는 느낌 아니겠어요? 이 내란수계 피해자 윤석열은 형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확정이 된다면 내란수계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밖에 없으니까 네. 내가 특검 가서 무슨 얘기를 한들 이미 증거 증인 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게 감형이 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굳이 특검 가가지고 뭐 모양 빠질 일 있냐? 안 나갈 거야. 나도 그냥 마지막 남은 소위 말하는 가오라는 게 있지. 나 버텨볼래라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그 영웅의식? 똑같이 생각합니다. 실제. 그 두 가지 찍은 거 같습니다. 이판사판이다. 예. 어차피 사형 무기징역 이번 구속 당하는 걸 자기 스스로 보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뭐 더 내가 나가서 잘 진술한다고 바뀌고 말고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엊그제 아주 재미난 말을 했어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고 변호사들 다 떠나고 하면서 이제 마치 어린아이 징징거리듯이. 그런데 그 많은 돈은 다 어디 갔어요? 김건희에? 김건희가 저 부부 그렇게 무슨 애틋한 정을 과시하고 휠체어를 밀고 그러더니 김건희가 변호사 비용은 안 대주나 보죠? 호소인이죠. 김건희한테 호소하는 거죠.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내주세요, 이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저는 플랜 B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빼박이잖아요. 제가 볼 때 특검이 얘기한 내용들, 그 178페이지의 PPT, 그다음에 300쪽에 달하는 외환죄에 대한 내용들, 그 당일 설명들, 진술들, 그다음에 본인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많은 군인들의 내용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화 연결이 안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네. 그 주변 사람들이 야, 나 안 되겠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본인이 이제 빼박이다. 네.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유죄가 나오면 자기 평생 못 나오는데 그럼 유일한 꿈이 뭐겠습니까? 햇볕을 보고 싶다. 햇볕을 보기 위한 플랜 B는 외부의 세력들이 계속 나를 갖다가 빼낼 수 있는 종자를 남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끊임없이 지금 현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고 정치적인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수사를 거부하고 외부에 저는 김건희를 남겨놓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건희도 감옥에 못 들어오게 하면서 외부 세력들이 언젠가는 네. 당장은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윤상현 의원의 얘기처럼 국민들은 1년만 지나면 그걸 다 까먹으니까 생각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면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마 계속 방송 나와서 망상이다 이거. 네. 불가능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런 자기가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사람들은 이거라도 잡아야 되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그래서 본인이 소위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는 인물이며 그런 어떤 희생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외부의 세력들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플랜 B를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댓글에 보면은 이제 19금에 가까운 댓글도 있습니다. 김 집사와 이제 뭐
뭐죠? 그 김건희 관계 이런 거 물론 뭐 확인이 아직은 안 돼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말씀드리긴 유독 그 못하고. 여기에 댓글에 그런 게 좀 많이 좀 아니 예전에 또 이제 지금은 뭐 그 김여정 씨 관련된 그런 거였겠지만 전 댓글 못 봤습니다. 예. 근데 유독 참 희한한 게요. 뭐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대통령 배우자는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없었죠,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 희한하게 김건희 씨는 무슨 이게 우리가 그 농담처럼 하는 얘기겠지만 물론 저희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희한하게 그렇게 무슨 남자 경호원, 그다음에 네. 남자 비서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집사 이런 분들과의 이런 부적절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싫고 좋고 문제가 아니라 근데 희한하게 김건희 씨만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것도 참 아직은 신기한 이런 건 뭐 포인트입니다. 확인은 안 됐으니까 네. 뭐 그냥 아니, 예. 좀 조심하시. 저는 신기한 재미로. 지점을 얘기한 거예요. 네네. 너무 신기해서 그런 적이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추정과 신기다라고 네, 미리 신기하고 말씀하시고. 추정하기 때문에 너무 이상해가지고. 예, 그만큼 이제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그 길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추어지게 한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들 다시 돌아봐야 될 지점들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말 집사는 돌아온다고 하고 본인은 변호사비 선임할 돈도 없다라고 하고 주변은 다 떠나고 실제로 이제 사면초가 그야말로 말이 현실이 된 상태에서 정말 분노가 가시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덕수 대표적으로 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뭐 어쩌고 외칠 때는 언제고 지금 자기가 손에 문서를 들고 나오는 장면, 이상민 석장이나 들고 나온 장면 등등이 매일매일 이제 속속 뉴스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짐작은 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신 내용들입니다. 한덕수 정말 당장 저는 구속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 당연하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예를 들면 진짜 빌런 세트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지금 그 한덕수뿐만 아니라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지금까지 내가 볼 때 이 사람들 공부 안 하고 연기했으면 진짜 연기 잘했을 거라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인데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자고 났더니 뒷주머니에 쪽지가 있더라. 이게 한덕수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최상목 같은 경우는 안 봤다, 쪽지를. 그래서 A4 용지를 쪽지로 바꿔내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박선원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세로로 접었어요? 가로로 접었어요? 네. 답도 못하는 상황.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상민과 한덕수가 이상민은 서 있고 한덕수는 앉아 있고 요 앞에 그 문서들이 쫙 있는 상황들.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내란을 서로 인지하고 공모하고 동조했던 자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아니 본인이 아예 몰랐다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모른 척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거고 지금 그 거짓말이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CCTV가 나온 거니까 그럼 다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이가 왔다는 거잖아요. 종이가 왔다는 건 뭐가 왔다는 겁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을 지시한 자가 있었고 종이로 이 종이를 자기들은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보는 게 눈으로 드러났고 여기에 따라 실행을 했다면 근데 이미 실행을 한 거잖아요. 최상목 같은 경우는 F4 회의를 열었고 그 회의를 열었고 그 다음에 이상민 같은 경우는 소방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단전연습 관련해서 통화를 한 내용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내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랑 완전히 다 합치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증거인멸을 하지 않도록 빨리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예, 이들이 국회에서 답변 과정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우리가 작은 거짓말만 하려도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떨리고 입이 떨리고 막 하는 것인데 이들은 떨기는커녕 오히려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국회의원들한테 대받아치지 않나. 국민들에게 정말 굉장한 오만한 모습으로 하고 또 알박기 인사를 통해서 자기들 재산을 덮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버젓이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누구는 임명을 안 하고 또 거꾸로 나중에 누구는 또 임명을 하고 5만 가지 거기에 하이라이트 방점을 찍은 게 새벽 3시에 자기들 죄를 덮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직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황당한 만행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를 할 것도 없을 정도로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뻔뻔하고 한덕수는 초반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을 마치 무슨 하인 부리듯이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랬던 전 이면에는 이 계엄에 깊숙이 관여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아니 보통은 국무위원들 특히 총리는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좋든 싫든 당을 떠나서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이나 뭐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정중한 태도를 보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 윤석열 정권의 이 국무위원들은 하나같이 맨날 호통치고 혼내고 했던 장면을 보면은 윤석열과 뭔가 일종의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전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한덕수는 그 당시 이제 비상계엄에 있어서 불법 비상계엄에 있어서 이 비상계엄을 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행할 수도 있는 가장 권한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윤석열 빼고. 그러면 본인이 정당하고 정의로웠다면 이걸 엎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도 안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심각한 범죄 행위에 동조한 거다. 뭐 그 뒤에 나온 거짓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이제 감방에서 천수를 누리셔야 되니까 건강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좀 되돌려 드리면 저는 구속될 사람입니다. 서로 사형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돌려주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사용받습니다. 야, 서로 만나면 재밌겠는데요? 3617. 윤석열 너 사형? 나 무기징역. 뭐 이러면서. 오케이, 너 3617. 아니,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윤 대통령, 윤석열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는 사람인데 독방에서 차라리 여러 명 있는 방에 넣어주는 게 훨씬 적을 텐데. 아, 그렇죠. 60분 동안 59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독방에서도 그러네요. 감방에도 인권이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또 16,000여 분 아주 뜨겁게 감사드리는데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은가 봅니다. 의자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너무 거슬린다. 저희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걸로. 네. 이게 소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가 나서 약간 제가 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칠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악할 만한 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죠. 북한에 자폭 드론을 보냈다. 그것도 5번 이상 보냈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진술들이 나오고 있죠. 장관 직복까지 받으면서 자폭 드론 보낸 거에 대해서 윤석열은 좋아하고 그때 당시 장관은 신원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이런 진술들이 나오는데 제가 왜 이게 격분을 하냐면 우리 온 국민을 담보로 볼모로 삼은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제가 가장 화났던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었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는 전쟁을 한번 치러서 아픔이 있었고 그걸 잘 극복해서 이제 대한민국 선진국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걸 와장창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게 바로 이 윤석열 내란수계가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피해가 있으신 분이 많습니다. 그 전쟁의 피해와 아픔과 그런 상처가 있으신 분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우리가 현충원 가시면 그 수많은 비석들을 보십시오. 정말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1세기 2024년에 그 당시에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려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정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잖아요. 네. 잠시 전쟁을 멈춘 상태고 이 한반도라는 나라에서 같이 땅을 함께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주적이라고 하는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유발했다? 지금 우리가 6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의 위상,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전부 다 와장창 쓸어버려 했다는 게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정말 미친 자 매국노 중에 정말 상매국노가 저는 이 바로 윤석열 내란수계 일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일부 이제 댓글에서 전략적 인내라는 이거를 우리가 하는 줄 알았더니 김정은이 한다 이것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 몇 분 만에 30만이 피해를 입고 몇 분 만에 100만이 피해를 입는다는 게 언론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다 이런 거를 이렇게 부추기기 위해서 일부러 낸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또 드는 거예요. 예. 그런 뉴스 자체도 기억하시면,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서. 기억하시면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었던 게 윤석열의 과거 발언을 되돌아보면 선제 타격 얘기를 하고요. 또 당시에 좀 몇 개월 있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정은을 참수하는 작전 부대가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데 참수를 하려면 몰래 하지 않습니까? 네. 대놓고 광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친 그러니까 자극하는 도발을 거죠. 자극하는 거죠. 일부러. 네. 그런 시도들이 좀 빌드업이 있던 과정도 좀 충분히 다시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그 드론 사령관이라는 사람 최근에 조사받는데도 휴가를 내고 잠시 사라졌다? 그럼 휴가라는 게 특검에서 지금 아주 강도 높게 조사를 하는데 우선 저는 그보다 더 화났던 게 그 드론 사령관이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럼 그동안 얼마나 이게 지금 문제가 됐어요. 창고에 불이 나서 증거를 인멸했네 마네 2억이 넘는 트럭 6,000km밖에 안 뛴 거를 일부러 폐차를 시켜서 증거를 인멸하네 마네. 박선원 의원이 얼마 전에 공개했잖아요. 폐차를 안 시켰다는 거잖아요. 아까워서. 그 차를 갖다가 지금 그건 남아있겠죠. 남아있겠죠. 그 회사는 그런 걸 폐차를 의뢰한 적도 없다라고 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12.3 내란이 발생한 지가 언젠데 지금도 그 사람이 드론 사령관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내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이 지속됐다고 봤던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덕수와 최상목이 권한대행으로 했던 행태를 보면 내란 세력들의 생존을 위한 계속적인 예를 들면 조치를 취했다는 거고 드론 사령관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누가 지시를 했을 거잖아요. 아직 지시자가 누군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지시자를 보는 순간 대단히 예를 들면 중대한 사건의 실체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김영현도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보실 쪽 라인이 여기에 개입됐다는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김태호 씨도 소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안보실이 또 별도의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HID 부대원 하나와 국정원 출신들이 맞다고 얘기하고 드론 같은 경우는 안보실과 국정원이 서로 얘기해서 날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연결고리의 핵심적인 인물은 안보실의 김태호 차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수사 조치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은 진짜 천일 공로할 만한 사건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1994년도 클린턴 정부하에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래서 예를 들면 핵 있는 지역을 갖다가 선제 타격을 하려고 직접 했었던 건데 내부 국무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안 된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확전에 확전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 최근 미국에서 같은 경우 용산 근방에서 핵 무기가 터질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 했던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장사정 포가 거의 휴전선 일대에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인기가 갔어요. 근데 좀 여기 나오니까 보니까 자폭 드론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드론기가 가서 소위 전단지를 뿌렸다라고 하는 데가 외무성 예무성과 건물 그 국방성 했다는 거죠. 이걸 했다는 거예요. 네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예를 들면 수령 옹이 까먹었네. 수령 결사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충성을 시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쏠 수도 있었죠. 그랬다면 날라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확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클린턴이 그 작전을 중단한 거라고 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날라오면 10배, 100배 보복해라고 얘기한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죠. 근데 이게 지금 더 제가 살이 떨리는 게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그 말도 안 되는 퍼레이드 벌이고 난 다음에 사령관들 다 모아놓고 그 와중에도 술을 처먹어요. 맨날 먹어요? 하는 얘기가 비상조치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미 10월 달에 지금 추정입니다만 드론기, 무인기 보내서 10월 11일에 내려가서 북한이 반응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시 원점 타격하는 방식을 통해서 비상계엄의 상황들을 마련하려고 했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댓글에 전략적 인내라고 얘기하는 이게 원래 이제 미국이랑 한국이 취했던 것 주로 미국이 했던 건데 북한이 했다는 상황인데 북한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와우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도 했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장기 집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뚜렷했다는 거고 이 드론기 도입 같은 경우도 2023년도 1월달 얘기니까 저는 2023년도부터 적어도 내란을 할 생각들의 예비 음모가 작동을 했고 그것이 차근차근 진행됐다. 그러면 이 내란의 본체가 누굴까? 내란을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세팅을 하고 누가 하나하나 오더를 줬을까? 이게 지금 안 밝혀진 거잖아요. 특히 이제 이 외환유치죄 부분은 시간도 촉박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너무나 사실 국가 안보 문제 때문에 덜 밝혀졌고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도 요건 기소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요번에 저거에 압수수색 이런 것들에도 이제 덜 들어가 있고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요 부분을 일부러 빼놓고 이제 한 면이 있잖아요. 아직 미진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너무나 덜 밝혀지는 사이에 이제 많은 증거인멸들이 이루어진 거고 그러니까 트럭을 폐차를 하니 많이 이제 그런 게 나오게 됐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구속에 따른 그 부분을 이제 격가지에 대한 거를 과연 이것도 집중적으로 윤석열한테 물을 수 있는 거냐 해서 물을 수 있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을 봤을 때 구속 영장에 들어간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것들도 실제 이제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이런 외환 유치에 대해서도 아주 깊숙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비상 계엄
보다도 사실 이 외환 유치가 어떻게 보면 더 충격이고 더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던 여적죄 거잖아요. 이런 거는요. 예. 저 형량이 사형밖에 사형. 없어요. 예. 무기징역도 없어요. 사형밖에 없는 적을 거잖아요. 이롭게 네. 만든다가 이제 여적죄인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외환 관련해서는 이 북한을 다른 나라로 볼 것인가 이런 정의의 문제 때문에 조금 네. 이걸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해석이 좀 이렇게 난무하긴 하는데요. 아마도 뭐 특검에서 또 슬기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딱 봐도 지금 지금 우리나라 말고 뭐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 있잖아요. 현장 보시면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지금 뉴스로 뭐 외국 뉴스로 그런 불바다하고 다 건물 깨지고 아이들 울고 죽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본인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미친 자라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 설계를 누가 했냐에 대해서 저는 김건희를 또 의심하지 않을 수가 네, 없는 네. 게요. 뭐 윤석열 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왜 의심을 하냐면 김건희 씨가 최재형 목사와의 그런 그 대화에서 디올백 받았던 거기서 내가 통일을 할 거예요. 통일 대통령. 2020 몇 년에 네, 내가 네. 통일을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본인이 무슨 수로 통일합니까? 대통령도 아닌 자가 대통령이 네. 되도 못하는데 그 말인즉슨 저는 앞으로 윤석열 그 당시 정권 이후의 그 상황들을 전 김건희가 예측하고 본인이 진짜 그 계획대로 했으면 통일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적인 계획이 저는 시발점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흔히 이제 뉴스로 덮는다 이런 측면으로 보기엔 너무나 끔찍한 거죠. 뉴스로 덮는 게 아니라 뉴스를 전쟁으로 덮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들이 집중적으로 이 드론을 날릴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잠깐 보면요. 작년 10월, 11월입니다. 집중적으로 이제 9월 달부터 명태균 게이트가 집중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9월 말에 9월 30날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김영선 씨 전 국힘의원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고 10월 달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최상병 건에 대해서 최혜병 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디올백에 대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출장 콜검이라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있던 일이 이제 저 시점에 있었죠. 그리고 10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기소 문제 언급할 때가 됐다라는 한동훈의 또 입장 변화가 있었고 10월 말이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명태균 씨 게이트가 불거졌고 11월이 되면서 이제 저도 국회에 나가서 증언을 하게 되고 명태균 씨 거를 제가 10월 27일 날 오픈을 공개를 하게 되고 11월 초에 이제 국회 나가서 진술하고 11월 21일 날 저는 창원지검과 조사를 받고 2, 3, 4에 이제 증거 제출 등등의 일이 있고 저기 안 써져 있지만 11월 24일 날 윤석열이 이제 군인들 불러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때려 엎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12월 2일이 빠져 있네요. 12월 2일 날 명태균 씨 변호인이 야당에도 줄 수 있고 자료를 시민단체에도 줄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급기야 이제 12월 3일까지 가는. 네. 그래서 10월, 11월에 보면 아주 그 김건희, 윤석열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일들이 사건들이 터지는 때에 북한에 그것도 자폭 드론까지 보내서 어떤 도발을 유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다만 법리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사하고 이걸로 기소를 하고 이걸로 처벌하는 이 부분이 좀 약하다 하는 부분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 북한과 뭐 내통을 했다든지 어떤 것들을 기획하는 것이 곧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여기서 뭐 이거는 조금 자잘할 수는 있겠지만 이 12월 2일과 12월 3일 아침과 오후를 조금 주목해야 되는 게요. 이게 맞다고는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좀 의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김건희가 이 계엄의 시초 그리고 김건희가 12월 3일에 계엄을 하게 한 건 아닌가라는 그냥 막연한 네. 의심은 12월 2일이 이제 월요일이었는데요. 네. 12월 2일 월요일 저녁에 그 김건희 씨를 다룬 다큐 영화 퍼스트 레이디라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네. 최초로 공개를 했었어요. 12월 2일에. 그래서 이제 첫 상영을 12월 2일 날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3일에 그리고 12월 2일 날 그 공개를 하면서 12월 3일 저녁에 김건희 씨 이모 고모랑 통화하는 것을 우리가 공개하겠다라고 서울의 소리에서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12월 3일 아침에 압수수색을 서울의 소리가 했죠.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날 예. 그 아침에 서울의 소리 항상 고정 출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압수수색 때문에 네, 맞아요. 압수수색됐어요. 연락이 와서 대기하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결국 방송을 못했죠. 예, 저는 그 12월 2일에 그 퍼스트 레이디 때 제가 거기서
등장을 하거든요. 퍼스트레이디 영화에. 그래서 예. 갔었고 12월 3일에도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12월 그러니까 3일 저녁 6시인가 9시쯤에 8시인가 그 시간에 그 김건희 씨 최초 이모 고모가 서로 최은순 관련해서 막 대화했던 그게 공개가 딱 됐습니다. 그러고 10시에 개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갑자기 폭발해서 야 오늘이야 한 건 아닐까라는 네, 뭐 자그마한 의심을 그러면서 해봅니다. 알리바이 차원에서 네. 성형외과도 성형외과도 가고, 가고. 등등등. 또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중에는 바로 턱 밑에 비서에게도 쏘기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 아예 몰랐다. 그 시간에 밤 10시에 이제 남편인 윤석열이 보고문을 읽고 할 때, 그 계엄 선포를 할 때 자기는 아예 몰랐다라고 잡아뛰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들의 이런 만행과 거짓이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정말 슬기로운 대처, 또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 시절의 그런 현명한 대처, 민주당의 발빠른 대응 등으로 해서 그나마 조기에 정상화하는 이런 계기가 된 것으로 불행 중 다행으로 위로를 할 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걸 다 쉴드치고 한남 산성을 쌓고 40몇 명씩 가서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와서 혁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아무도 몰랐다. 우리 모두 피해자다. 우리 당 사람들도 피해자다. 그런 사람들이 혁신합니까? 뭔 소리야. 자기들이 뭘 몰랐어요. 근데 표결에 해제에 참여를 안 합니까? 몰랐던 사람들이. 그렇죠. 그때라도 가서 뛰어가서 했었어야죠. 그렇죠. 네, 놀래가지고 대통령이 미쳤나 보다 해서 갔었어야죠. 지금 국민의힘에 정말 핵폭탄이 떨어졌답니다. 어떤 핵폭탄이냐. 윤석열 이판사판. 그래 니들 나 배신 때려? 내 불어버릴 거야. 김건희 서정욱 변호사가 갑자기 그런 얘기하죠. 한동훈 사단도 온전치 못할 수 있다. 내가 비밀번호 그때 안 알려줘 못 푸는 거 내가 먼저 풀 수도 있다는 식의 말을 서정욱 변호사 입으로 얘기를 하죠. 난리가 났답니다. 다행인 거죠. 예. 그렇게 한번 싸워봐라 니네들. 그러니까 실체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내란의 실체가 더 많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11월 26일 날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거기까지 이해하겠어. 금감원장이 거기 왜 가? 공정거래위원장이 거기 왜 가? 그렇죠. 12월 1일 날 왜 윤상현 그 끝까지 예를 들면 내란의 우두머리였던 윤석열을 옹호했던 윤상현 의원은 왜 12월 1일 날 독대를 했어?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일련의 내용들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국무위원들 국가기관 자체가 관여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아마 계속 앞으로 나올 거다. 그럼 여기에서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들만 쏙 빠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추경호 그 당시 전 원내대표가 2분여 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냥 야 내가 미리 알리지 못해서 미안해 이 얘기만 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나경원 오빠 동생 하는 관계였다면서요? 네. 그럼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왜 40초 동안 통화를 했을까요? 둘밖에 안 했을까요? 네. 진짜 너무나 많은 의문들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서 소위 친윤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저는 이런 의문들 자체와 관련해서 소위 이 윤희숙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를 이거 갖다가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멍청한 생각이다. 그리고 윤희숙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로 후보 교체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한덕수로. 네. 그러면 왜 자기가 한덕수로 후보 교체를 하라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충정심? 아니죠. 네. 한덕수가 돼야지만 이 사태를 접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럼 모든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내란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이제는 거울 앞에 서서 제발 네. 부탁인데 국민들을 위한 얘기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 1시간 동안 뜨겁게 16,000분 이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주님께서 아싸 서정욱 응원한다. 제발 비번 좀 풀어라. 네, 반어법으로 응원까지. 네. 아이고. 좀 있으면 윤 씨 병원 갈 듯한데 생명이님 아마 이제 그런 쇼를 휠체어 신공을 발휘하고 싶었는데 먼저 휠체어 신공을 너무 일찍 김건희가 쓰는 바람에 어렵지 않을까. 옆에 싶긴 당뇨가 합니다. 있어가지고 아마 당뇨를 또 빌미 삼아가지고 아하.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좀 금단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맨날 술 먹던 사람이 갑자기 술을 끊으면 금단 증상으로 약간 명현 현상이라고 좀 몸이 아픈 경우가 있대요. 아마 지금도 그 상황이 알려주지 마세요. 근데 그 명현 현상이 사실 그걸 극복해야지 몸이 아니, 건강해지거든요. 알려주지 마세요. 아, 그런가요? 당뇨현상 너무 난 것처럼 팁을 줬나? 난 것처럼 막 한다니까 거기서 너무 팁을 줬나? 근데 문제는 또 김건희도 요새 또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위독하고 싶겠죠 지금. 아니 야하. 그 양반은 자기가 생각만 하면 몸이 아파지나 봐요. 그러니까 몸이. 위독하고 싶은 겁니다. 다 저 환자 호소인들만 모여 있나 봅니다. 그 집안은 그 패밀리들은. 자, 이렇게 정말 온 국민의 가슴에 멍들게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뭐만 있으면 아프다 뭐하다 수많은 핑계로 내란이라고 하는 그 씻을 수 없는 상처, 그 무게감을 국민들로부터 씻어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우리 머리, 우리 가슴 다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자, 인터넷 비교원 끝까지 지금 10,000분 이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인터넷도 비교하면서 128만 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 그리고 휴대폰 구입할 때 50만 원, 정수기 렌탈할 때 30만 원까지 혜택 모아보면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휴대폰 새로 장만 안 해도 현재 있는 휴대폰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능은 거기랍니다.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가 있고요. 돌려받은 돈만 983억 원 현금 사은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보안 사고도 한 건도 없었고요. 8억 원 보험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인터넷 비교원,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고 1670-2571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구매 스픽스몰, 요즘 아마 전기한 대표가 열심히 물건 팔고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쇼호스트 이상으로 잘 파시더라고요. 냉감 친구 세트, 아마 풀매트 같은 거인 모양이죠. 저렴한 중국산이 아닌 국내 생산 100% 폴리에틸렌 100% 진짜 냉감 친구 너무 잘 팔린다고 아까 방송 시작 전에 들었습니다. 연구 결과 실제로 온도가 확 내려가는 게 입증됐다고 하고요. 보풀하기 필링 테스트도 2만 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아마 2만 번을 덮어도 이렇게 보풀하기가 안 일어나 보네요. 오염 걱정 없는 방호성 통과됐고 건조 흡수 통과까지 싹 마친 냉감 매트, 국내산 냉감 이불을 써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제대로 된 냉감 친구 세트 슈퍼 싱글 사이즈를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픽스몰에서 100% 냉감 친구를 100% 폴리에틸렌 100% 진짜 냉감 친구를 꼭 구매하시면 아마 전기한 대표가 좋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계속 쓰기 위해서 한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좋은 뜻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압수수색에 이어서 다음번 구속될 구속 예정자, 계속해서 그들은 아픈 걸 호소하는 호소인들이지만 이제 구속을 예정하고 있는 구속 예정자들입니다. 김건희 구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좋네요. 이렇게 구호를 외쳤을 때 실현되지 않은 게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저희의 구호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뻥 뚫어주기를 바라면서 김건희 하면 아웃으로 김건희! 아웃! 김건희 구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